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늘 그랬지만 요즘은 더 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여기서 또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예상일 뿐이죠. 전쟁이 일어났고 또 인플레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상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양적 긴축을 하고 또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좀 난감한 면이 많죠. 이 증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나 국가나 어쩔 때 보면은 이렇게 큰 사기들을 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큰 권력인 데서 사기를 칠 때는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받겠죠. 그러면 또 이게 화폐 전쟁으로까지 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미국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화폐에다가 우리는 신을 믿는다 그런 표를 넣는지 그것도 소송하면 이제 물론 다 패소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 돈하고 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어느 나라도 안 쓰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근본이 화폐 제한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 달러를 가져오면 얼마를 교환해 준다 이렇게 했다가 그 닉슨 때 그 돈을 꼭 그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월남전 하고 해서 무지 찍어냈죠 달러를. 그러니까 각국에서 의심을 했죠. 이거 교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용감한 그 군인 출신 그 드골이 달라고 그랬죠. 달러를 줄 테니까 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닉슨이 배째라 해버린 거죠. 예? 그랬을 때 키신저가 나서가지고 사우디에는 너희들의 안보를 제공할 테니까 그 석유 거래할 때 달러로만 결제를 하는 거로 해서 페트롤 달러 시대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신을 믿는다 이 말을 넣은 건데 엄밀히 말하면 신이 아니죠. 거기에는 미국의 패권이겠죠. 우리는 미국의 패권을 믿는다. 더 들어가면 우리는 미국 연준을 믿는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새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좀 거시기해지니까 사우디가 무슨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저뿐만 아니고 미래는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 연준을 믿지 말란 얘기죠. 제 얘기는 그 트럼프 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미국 증시가 좀 상승 기조에 있을 때니까 트럼프가 재선을 해서 트럼프가 주가를 올릴 것이다. 또는 연준이 어떤 조치를 해서 할 것이다. 연준은 대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고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제일 그래도 그나마 하지만 그거 대응하는 겁니다. 위험이 안 벌어지도록 대응을 하는 거지. 말이 바뀌어도 한두 번 바뀌었습니까? 증시 작전으로 치면요. 지금 다 털고 나가야 돼요. 만약 작전이라고 그러면. 왜냐하면 두 번 말이 달라지면은 작전 실패한 거거든요. 만약 이걸 작전이라고 이제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연준은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머나먼 얘기가 아니죠. 예? 미국의 위기가 오니까 갑자기 병이 도지고 하니까는 무슨 일이라도 한다고 그랬죠. 무제한 달러를 방출하고 금리 인상은 2023년도까지였고 2024년도도 가서 상황을 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2022년도 지금 7번 올린다고요? 그것도 믿지 마세요. 상황이 돼야 올리는 겁니다. 처음에야 올리겠죠. 그러다가 경기 침체 신호가 오거나 안 되면 또 멈추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올해 7번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린다면서요. 근데 더 위험한 거는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가 더 두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했죠. 일시적인 것이다. 이게 지금 전쟁 나기 전에 훨씬 전에 계속 인플레가 벌어졌잖아요. 이 전쟁 때문에 지금 이게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다 보관이 있다. 그들의 말이 싹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5월달 되면 뭐 50pp 올리네, 뭐 어떤 데는 뭐 75pp 올리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통 25pp 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일 때는. 근데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으로 대응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그 TV나 어디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예측이고 예상일 뿐이죠.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신뢰할 부분이 안 됩니다. 연준도 마찬가지잖아요. 걔들도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겁니다. 그런 전쟁 안 났으면 인플레 안 벌어져요? 상황이? 이 와중에 또 김정은이는 또 더 고도화된 뭐 ICBM을 쏴대고 참 이거 난감합니다 이거. 제가 저기 요번 대선 끝나서 그 뭡니까 그 옌프라고 그랬죠 저는 옌이라고 그렇게 옌이 되면 저는 주식을 처분을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현금 확보를 더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우리 거 먼저 볼까요? 외국인이 그렇게 팔아야 되는데 뭐 이 정도면 지금 잘 버티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21선도 위에 올라탔고 이거 일봉이고요. 주봉도 이게 120선에서 지금 지지를 확실히 받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7, 8주에 걸쳐서 이거 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걸 견뎌냈단 말이죠. 결국은. 그러고서 이제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겁니다. 조금. 그리고 잘하면 여기서 MAC 오실레이터도 이것도 이제 양의 기운으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월봉도 여기 지금 그 전속 유형으로 해서 좀 상승 신호가 조금 나왔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한 2,900 정도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정도 일정 부분 좀 처분할 생각이 있는 거고요. 이게 나스닥 일봉이고요. 뭐 큰 의미는 없고 일봉 바닥은 조금 여기서 잡은 건데 이 주봉도 괜찮죠. 이건 120일까지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양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주봉상으로. 그리고 월봉상으로는 조금 아직은 요 21선은 버티고 있는데 아직은 월봉상으로는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아직 회복이 안 된 건데 S&P로 볼까요? S&P로 보면 지금 주봉으로 21선에 닿았단 말입니다. 이게 양의 부분 나와서. 그래서 이걸 뚫어버리면은 그래도 조금 안정화되되 아마 신고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S&P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후행적인 건 한데 지금 어차피 신용이 문제인 거죠. 그때 제가 21조 깨질 거로 봤는데 뭐 잠깐 깼다 지금 21조 때 머물러 있는데 줄질 않아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아마 신용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 힘들 겁니다. 그리고 예탁금도 60조 초반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증시의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러시아는 지금 완전히 폭망한 거죠. 지금 전쟁에서도 밀리고 경제적 타격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평화 협정은 맺겠죠. 평화 같은 협상에 들어가서 맺을 거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뭐 무역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제재를 바로 풀어주진 않겠죠. 또 거기에 또 다른 또 전쟁에 대한 배상 문제도 여러 가지가 또 난항들이 있을 텐데 그럼 제가 보기에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멈추지 않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또 미중 패권 전쟁을 또 벌려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요번에 묶음으로 유럽이랑 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같이 중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할 수가 있겠죠.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 인플레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러시아는 한번 제꼈으니까 중국을 마저 제끼려는 그런 욕심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어쨌건 간에 이 러시아가 문제가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린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600이 깨져서 한 1500 정도 만약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때 저는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7만 원이 안 되죠. 뭐 69,800원에 끝났네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저 삼성전자를 뭐 담보부정 나온 것도 아닌데 판다는 건 아니고요. 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요새 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좀 모양이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쭉쭉 빠져서 이게 뭡니까? 36만 원까지 갔었죠. 그죠? 36만 원 갔다 지금 43만 9천 원으로 단기간에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거의 반등의 1등 공신은 기관이죠. 그러니까 늘 이 매매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빠질 때 외국인들이 팔았다가 외국인들이 사놓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공매도 친 애들이 다시 늘 수도 있는 것이고 하겠지만 하여튼 기관이든 외국인들 사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환율도 지금 뭐 1218원인데 뭐 얼마까지 우리가 약세를 띨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또 외국인들 그때 가서 들어옵니다. 환차익 먹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보기 신용으로 매입을 해서 담보 부족이 되거나 또 요새 늘 이맘때다가 되면은 또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그 또 주총 관계로 해서 지금 뭐 법정 관리내 보도 넘어가는 기업들이 또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저 뭐라 그럴까 저 존속 가능성이 좀 있는 회사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바이오도 실적이 좀 되거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르가 버티면 되지만 꿈으로만 쫓아가는 회사들 그거에다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뭐 신라젠 같은 거 보셨잖아요. 엔지캠 같은 경우도 얼마 갔다가 지금 반토막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늘 그 꿈으로 갈 때가 있고 또 안 좋아지면 실적이 바탕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이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는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신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1년에 뭐 한두 번 기회가 왔을 때 하면 되지만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늘 한 번 하다 보면 늘 손이 글로 나가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엮이는 겁니다. 엮이면 한 방에 거덜납니다. 예, 감사합니다.